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년부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부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 발표를 맡은 저는 1학년 부장교사 최정훈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학부모 설명회는 부모님들을 직접 학교로 모셔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1학년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을 전해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고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수능 체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대 신설에 따른 자연계열 지원 경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모집 인원 감소 및 정시 모집 선발 비율 증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대비 올해 894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수시 모집 인원을 보면 4,996명이 감소하였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4,102명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재수생을 포함한 수능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학생 수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32,936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학생 수 감소 현상은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해서 전체 4,626명을 추가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인 부경대와 부산대학도 80명, 90명에 이르는 학생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졸업한 공교의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수시와 정시에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추가 모집에 3군데, 4군데의 대학을 지원하여 모두 합격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한 이 현상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능 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에 있던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 택 1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과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 수원과 수투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제 방식은 아시다시피 객관식으로 출제되지만 수학 영역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문항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 산출 및 성적 표기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은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한국사는 1등급의 영역이 40점까지, 영어는 90점까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45점까지인 것을 유념하시고, 그 이후에 원점수의 급반에 따라서 절대평가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기록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현 고2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 미기재, 자율활동 연간 1개만 기재, 청소년 단체활동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특기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 봉사활동 실적 기재, 진로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대입 반영, 독서활동에서는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학년에 해당이 되는 2024학년도의 학생부 기록 사항을 보게 되면 2학년, 3학년들과 비교해서 미기재 또는 미반영되는 것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미기재는 학생부에 아예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미반영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지만 대학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즉, 대학에 자료로 제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미기재 또는 미반영이니까 우리 1학년 학생들의 학생부의 기록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록할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을 해야 되는 교과활동,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이 더더욱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면 추천 및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전국에 44개의 학교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비율의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3학년 재학생 기준 3% 인원을 추천하던 것이 올해 5%로 증가하였습니다. 고려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원래 고교연계로 5명을 추천하던 것을 올해부터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앙대 4명에서 10명, 경희대 변동사항 없고요. 한국외대 시립대도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건국대 변동사항 없고요. 동국대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홍익대, 숙명여대도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선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관리뿐만이 아니라 수능의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교추천위원회의 변경사항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을 표시하고 있고, 또 참고로 한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이 대학들은 그 자격 기준을 재수생까지도 확대했다는 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학들의 최저 기준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 몇 개의 대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4개의 등급의 합이 7, 자연계열은 4개의 등급의 합이 8, 생각보다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연세대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수, 사과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영어 등급은 3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 치고는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활동 수행이 전년에는 최저 등급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이 최저 등급도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화여대는 참고로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대 신설에 따른 자연계열 지원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각 대학들이 몇 명의 인원을 뽑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전체 인원을 대충 계산해 보면 1753명을 선발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대학들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최저 학력 등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 4개 영역의 합이 5라든지 7이라든지 3개 영역의 합이 5, 6, 7 등등으로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최저 학력 등급을 생각보다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계열의 상위권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고 특히 약대를 선호하는 여학생들과 교대를 지원하는 여학생들이 약대에 지원함으로써 소위 자연계열의 상위 학과라고 했던 전화기, 즉 전기전자, 화생공, 기계공학의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기록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입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입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생부 기록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편제표를 보시면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나뉨을 볼 수 있고, 교과 영역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영역, 다시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는 과목들은 전부 공통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게 되는 과목들은 주로 선택과목의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교과 중에서도 전문교과 1에 해당이 되는 과고나 외고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의 일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영역으로 나뉘고 각 교과군은 다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뉨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통과목들이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목들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 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 성취도는 A, B, C, D, E의 5단계로 나뉘고 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과학탐구 실험과목은 공통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 3단계로 석차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인 한문 1과목은 성취도 5단계로 석차가 산출됩니다. 예체능 과목들은 3단계로 석차가 산출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성취도 3단계로 석차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교양교과 과목들은 패스페일로 표시합니다. 올해 각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성적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 100%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일부를 성취도가 높은 몇 과목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1학년에 주로 듣게 되는 공통과목과 2, 3학년에 올라가서 듣게 되는 선택 과목들의 내신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기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기록은 교과활동에서 현재 2, 3학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으나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은 글자 수에서 변함이 없지만 자율동아리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청소년단체 활동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진로활동은 글자 수가 100자 늘었습니다. 수상경력 반영되지 않고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독서활동은 진로활동과 교과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므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비록 기록하는 분야는 축소되었지만 기록되는 항목 하나는 더더욱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대입 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정시로 나뉘고 수시의 전형 유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나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전형 방법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대학이 반영하는 내신 산출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차가 산출이 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내신 관리가 중요하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성취도가 높은 과목들에 반영이 된다는 것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으며 합격 평균 등급도 매우 높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넷째, 일부 대학은 비교과 후는 면접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을 확인하고
모집 인원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 관리가 중요하고 최저학력 등급이 적용되는 대학은 최저학력 등급의 통과 유무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진로나 학과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학생부 관리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각 개인의 활동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며 꾸준한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변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 유형은 크게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율활동, 학교나 학급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점 명심하시고 세특과 함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신의 진로나 교과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진로활동, 자신의 진로 희망을 구체화하여 진로 탐색, 심화 활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교과 세특,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을 넘어 수업의 내용 중에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기록해 두면 좋겠습니다. 후속 활동으로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독서 활동, 반영은 되지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활동과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독서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교사 추천제가 폐지가 되고 2024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을 작성하는 담임교사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선생님의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일련의 전반적인 내용이 평가가 되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 등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학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교의 2021학년도 대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학급 교사 소개, 학년 중점 과제 소개, 월별 주요 행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의 팝업창이나 플랜카드로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본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입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2명, 연세대 4명, 고려대 6명, 서강대 3명, 한양대, 이화여대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중상위권의 대학에 속하는 중앙대, 경희대 7명, 외대 4명, 서울시립대 2명 등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의예과 3명, 한의예과 1명, 디지스트, 지스트 1명, 교대 7명의 합격자를 역시 배출하였고 한국교원대와 부산대, 경북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에 15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급교사입니다.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선생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년 운영 중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한 학생부 기록의 풍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진로 진학 지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능 준비는 기초부터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한 학생부 기록 풍부화를 위해서 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급별 특색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1인 1역할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독서 소모임 활동, 진로 진학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고 학년 말에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진로 진학 지도입니다. 상담을 정례화하겠습니다. 2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 적성, 진학 관련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로 연계 과목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진학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및 활동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 관련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로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수업 유연화를 통한 탐구 프로젝트 활동도 해보겠습니다. 수능 준비 기초부터 튼튼히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특강을 개설하고 기초학력반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특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주요 행사입니다. 올해 입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MLST2라는 학습 전략 검사를 시행하였고 3월에는 입학 다음 날 자기주도 학습 캠프, 그 다음 날 독서 문해력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주에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1차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4월에는 1차 지필평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5월입니다. 1차 지필평가가 끝난 5월에는 다중지능검사, 대학 전공 탐색 검사들을 진행하고 2차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6월에는 6월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1학기 2차 지필평가에 집중하겠습니다. 7, 8월에는 진로탐색 및 전국탐색, 그리고 1학기를 정리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정리, 그리고 여름방학을 위한 특강 계획 수립 및 방학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에도 역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차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10월에는 2학기 1차 지필평가를 진행을 하고 체험학습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2월 2학기 2차 지필평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본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효암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이 진행되겠습니다. 학년 말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1월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면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먼저 일과 운영입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고 점심은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4교시 5교시도 역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고
청소 시간을 거친 후 6, 7교시 역시 50분에 10분 휴식으로 진행되고 식사 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위클래스 안내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효함 장학회 안내입니다. 보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자료와 함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디로스쿨 회원가입 안내문입니다. 학부모회 구성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학부모 연수 자료입니다. 성교육 미세먼지 교육 자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많이 혼이 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큰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못 가서 참 아쉽겠다. 계획을 실천하지만 작심삼일인 아이들에게 계획을 잘 짜도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매번 좌절을 맛보는 아이에게 그래도 너 잘해주고 있어. 참 멋지다.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저를 포함한 8명의 1학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년부 학부모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